자, 우리 몸에서 피로가 쌓이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위 어디인지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피로가 쌓이면 골절될 수 있다? 응? 근데 이게 피로가 쌓이면 이것도 그 튼튼하고 강한 뼈가 부러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면서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데 근데 피로가 국소적으로 계속 쌓여도 골절될 수 있어요. 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따로 의학용어로 피로 골절이라고 합니다. 피로 골절 환자의 MRI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목 뼈 부분에 꾸불꾸불 저렇게 선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요, 정강이 뼈 아래 발목 측면 쪽에 피로 골절이 생긴 환자의 사진입니다. 골절처럼 똑같이 아픈데 사람은 뭐 갑자기 어디 넘어진 거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죠. 부러졌다고 생각을 전혀 못하죠. 골절인데도. 만성 피로 때문에 뼈가 부러지는 게 피로 골절이 맞습니까? 피로 골절의 피로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만성 피로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발목이나 뭐 특정 부위가 과도한 자극이 계속되고 또 지속적으로 그 자극이 가해지면 그 부위의 뼈와 근육이 피로해지는 거죠. 아하. 이게 원인이 돼서 계속 자극이 돼서 그러다 보면은 피로 골절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갑자기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등산이나 마라톤을 했어요. 그랬더니 발목이 아픕니다. 근데 아파도 운동하는 게 더 좋다니까 더 참고 운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잘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지는 못할 뿐이지 근데 근육이나 뼈도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피로를 느끼고 있었던 거네요, 그럼. 맞습니다. 특히 그 50대 이상의 여성분들 중에서 평소 걷기 위주의 운동을 하다가 살 빼겠다고 갑자기 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다치는데요. 달리기를 하면은요, 보통 체중의 적게는 2배, 보통 3배까지도 체중의 부하가 생기게 돼서요. 그 충격이 발목과 경골, 중골 부위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뼈와 힘줄이 적응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달리게 되면은요, 바로 피로 골절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완경 후에는요, 우리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골밀도와 골의 질이 약해진 상태가 되는 건데요. 이때 충격을 흡수하는 뼈의 강도가 낮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요, 피로 골절을 막으려면은 체중 부하가 적은 운동,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또는 스트레칭 정도가 좋겠죠. 뼈랑 근육에 이제 피로가 쌓이면 골절될 수 있다는 건 이번에 사실 진짜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랑 할머니한테도 좀 갑자기 좀 뛰거나 그러지 말라고 이제 좀 잔소리를 제가 해야겠어요. 아우 하셔야죠.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뼈 부러지면 잘 붙지도 않고요.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 몸에 받는 피로를 좀 확실하게 줄이고 싶은데 뭐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이 들수록 쌓여만 가는 피로, 이 피로 해소에 도움되는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알부민입니다. 알부민이구나. 알부민. 그러고 보니까 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또 우리가 기력이 떨어졌을 때 병원 가면은 꼭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주는 게 알부민이잖아요. 네. 근데 알부민이 우리 몸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만성 피로에 그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요, 알부민을 기력 회복을 돕는 수액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사실 알부민은 혈장을 구성하는 성분이면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이런 알부민이 부족해지면요, 우리 몸은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빨간색 액체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호르몬, 약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영양소와 호르몬, 약물을 공급받아야지만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장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몸에 알부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랑 약물 뭐 이런 것들이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뭐 특히 약물 같은 건 빠르게 공급이 돼야 치료가 될 텐데 저렇게 뭐 아무것도 공급이 안 되면 큰일 나겠죠. 네, 맞습니다. 알부민이 몸에 부족하게 되면 영양소와 호르몬, 약물이 신체 곳곳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알부민이 충분한 몸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장기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잘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잘 채워지면 장기들도 자기 기능을 정확하게 잘 하겠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방금 본 영상처럼요. 우리 몸에서 알부민은 영양소, 호르몬, 약물 등을 적재적소로 운반하는 일종의 배달부 역할을 하는데요. 눈에 필요한 영양소는 눈으로, 간에 필요한 영양소는 간으로, 그리고 뇌에 필요한 영양소는 뇌로 이동시켜서요. 신체 기능이 원활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알부민이 부족해지면요.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요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 다들 챙겨 드시죠. 이 영양제의 유효 성분을 나누는 것도 바로 알부민입니다. 그래서 알부민이 충분한 몸을 유지해야 우리 몸의 장기도 활력을 얻고 만성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알부민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늘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걸까요? 네, 그 이유를 이만기 씨와 오영실 씨의 몸은 이미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젊을 때와 비교하면 피로가 빨리 해소되는 편이신가요? 피로가 빨리 해소 안 되죠. 젊었을 때야 뭐 밤새고 놀았고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나갔거든요. 지금은 밤새는 걸 상상을 못해요. 예, 제가 이만기 씨와 오영실 씨 두 분께만 질문 드린 이유는요. 연구에 따르면 체내 알부민 농도는 20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60대가 넘었을 때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급격히. 예, 그래서 60대 이후로 면역력이 회복되지 않고 맞아. 근육이 잘 빠지고 네. 또 피로감이 풀리지 않고 이런 네. 것들이 다 알부민 수치 낮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또 혈중 알부민 수치는 사망률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50에서 89세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혈중 알부민 수치가 낮은 사람은 정상인 대조군에 비해서 3년 내 조기 사망할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60대가 넘었다면 평소에 알부민 수치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체내 알부민 수치는 노화의 영향도 받지만 간 기능이 떨어져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알부민을 전적으로 생산하는 장기가 간이기 때문인데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섭취로 과로,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체내 알부민 보유량도 언젠가는 고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간에 있는 독소를 중화시키고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간에 생긴 염증이나 악성 종양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유럽 분자생물학이라는 논문에 실린 사진인데요. 자, 첫 번째는 정상쥐의 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하얀색 결절이 군데군데 보이시죠? 네. 네, 많아요. 네. 이게 간이 손상돼서 딱딱해진 쥐의 간입니다. 자, 이렇게 손상된 간에 알부민을 융합한 단백질을 2주 동안 투여해봤는데요. 오, 많이 회복이 됐네. 신기하다. 오, 많이 야. 회복이 됐네. 그 같아지는데? 그러니까요. 오. 그 막 간 뒤덮고 있는 그 결절들이 다 사라졌어요. 네, 정상 간하고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네, 그렇죠. 자, 이 연구에서 알부민을 융합한 단백질을 2주 동안 투여한 결과 간 표면에 가득했던 결절이 감소하고 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부민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됐다는 건 몸속 피로물질 배출과 해독을 도와서 만성 피로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이 나빠지면 쉽게 피로해진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알부민과도 간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우종 씨도 운동을 많이 해봐서 아시겠지만은요.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몸에 피로물질이 많이 쌓이는데 특히나 살이 찌면서 지방간이 생겼거나 간 경병 같은 간 질환이 생긴 분들은요. 피로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운동만 하면 피로감이 빨리 온다고 해요. 네.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 운동 강도를 좀 낮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몸에 알부민이 부족하지 않은지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알부민이 전적으로 간에서 생산되기도 하지만 간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몸이 필요한 거 말고 내 몸에서 지금 내가 알부민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더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알부민이 부족하면요, 우리 피부에 뚜렷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진 함께 볼까요? 어머, 저 내 다리 뭐야? 아니야? 나 어? 저렇게 양말 자국 나요. 자고 일어나면 양말 자국이 저렇게 선명해요. 하루 종일 양말 신고 가면은 한 몇 시간 동안 안 돌아. 네, 그래서 이제 양말 자국이나 뭐 속옷 자국이나 이런 게 1시간 이상 오래 남아 있거나 퉁퉁 부은 다리가 하루 사이 잘 가라앉지 않는다면 부종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부종이란 게 뭐냐면은 체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서 조직 사이사이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부종이 심한 환자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어유, 이건 너무 심한데. 어머나 도장 찍히듯이 푹푹 패였어요. 발이 이게 부었다고 하기에는 그냥 아예 터지기 일보 직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장에 또 문제가 생겨서 하체 혈액 순환이 좀 잘 안 되거나 신장, 콩팥이죠. 이런 문제로 해서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발에 저 정도로 심한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몸에 알부민이 부족해지면 왜 부종이 생기는지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컵은 혈관, 오른쪽에 있는 컵은 혈관 밖에 있는 조직들, 그리고 혈관에 담겨 있는 빨간색 액체는 혈액 속 수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빨대는 혈중 알부민이 충분한 몸, 하늘색 빨대는 부족한 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몸에 알부민이 충분하면요, 혈액 속 수분이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알부민이 부족한 몸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어머나 수분이 막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혈액 속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부종이 생기는가 보네. 네, 알부민이 부족한 몸은요, 혈액 속에 있던 수분이 조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저렇게 되면 조직 세포 사이사이에 체액이 고이면서 결국 부종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알부민이 충분한 몸은요, 혈액 속 수분이 잘 유지되는 거 아까 보셨죠? 이 알부민이 삼투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수분을 끌어당겨서 혈관 안에 가둬두는 일종의 수분 자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혈액 속의 수분이 잘 유지되면요, 전체적인 체균형이 맞춰지면서 부종이 완화되고 부종으로 인한 피로와 무기력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저알부민 혈중에 노출되면요,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알부민 수치가 1g/dL 떨어질 때마다 질병 발생 확률은 89% 증가하고 사망률은 무려 137%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알부민을 이 엄지제왕 덕분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전에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랑 엄마는 이 알부민 듣자마자 바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알부민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아주 엄청 오래됐죠. 예, 제가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무려 1959년 3월 29일자 신문입니다. 와, 저렇게 오래됐어요? 와. 오. 아유 반갑네. 신문을 보면 알부민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요. 기사의 첫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전란시에 수많은 인명을 구한 바 있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한국전란 때 사용한 거면은 진짜 역사가 엄청 깊네요. 네, 맞습니다. 알부민은 한국전쟁 수많은 병사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도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거의 모든 과에서 큰 수술이나 응급 상황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알부민입니다. 네, 그리고 의사들이 큰 수술을 앞두고 필수적으로 체크하는 게 환자의 알부민 수치거든요. 환자의 알부민 수치에 따라서 수술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수술 환자의 혈중 알부민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사망률은 1%에 불과하지만 혈중 알부민이 부족할 경우 사망률이 약 29%까지 늘어난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 간경변과 난치성 복수가 있는 환자에게 24개월 동안 알부민을 투여했을 때 응급으로 입원할 위험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알부민은 의료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이 들면 이렇게 감기가 늙은 감기가 들어와가 잘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독감 걸리면 폐렴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평소 때 건강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젊을 때와 다르게 나이가 들수록 한 번 아프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세균과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 건데요. 이런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알부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알부민이 항체, 항원 같은 면역 물질을 운반해서 면역 저하로 생기는 감염 질환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바이러스에 취약한 60대 이상은요, 감기만 걸려도 폐렴 같은 위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때 중요한 게 면역력 회복인데요. 한 연구에 의하면 알부민은 면역력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환자의 알부민 수치가 높을수록 폐암 치료에 대한 반응과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알부민은 면역뿐만 아니라 뼈 건강, 근육량, 혈관 질환, 통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관여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알부민이 부족해서 간에서 독소 해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몸속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요. 이 염증 때문에 혈관이 망가져서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보면요, 알부민 부족하면 혈관 내 지방 분해율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높아져서 고지혈증의 발병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부민 섭취할 때 혹시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네, 이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소화불량과 복부 폐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이 체질이거나 임산부와 수유부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